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나란히 2%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택 건축업자들의 경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주택시장지수가 이달 들어 6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직접 재계 최고 경영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일 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을 잠정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암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25주기 추모식이 결국 단쪽 행사로 끝났습니다. 추모식에는 CJ 이재현 회장이 불참했고 반면 이 회장이 진행하는 제사에는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한 지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엠머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동네는 엠머니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희 엠머니가 많은 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송출적 확보에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요. 어제부터 LG U+ IPTV를 통해서 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KT IPTV에서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만 12월부터는 더욱 깨끗한 고화질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많은 시청 바라고요. 송출 확대, 옆집에도 말씀해 주시고 앞집에도 말씀해 주시고 윗집 아랫집 말씀 좀 많이 전해 주십시오. 엠머니 그리고 박희준의 여보세요도 앞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박희준의 여보세요가 더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의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에 바라는 점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02-4974에서 5번까지 2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여러분 전화 기다릴 테니까요. 어려워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오르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의 악재였던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면서 오늘만큼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시아 3개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해결에 자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시장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뒷받침해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땡스기빙이 껴있는 주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0.6% 상승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특히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 2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1.65%, 207.65포인트 상승하면서 12,795.96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2%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2.21%의 상승세 보이면서 2,916.07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1,386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유럽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유럽 역시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랠리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절벽을 피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또 그리스에서 재정개혁 법안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을 감소시켰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2.36% 급등했습니다. 5,737선에서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2.49% 올라서 7,123.84, 프랑스 까크 지수 2.93% 상승한 3,439.58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틀 연속 크게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어제 낙폭을 조금을 만회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2,0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곧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43%, 포인트로는 129.04포인트 오르면서 9,153.2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2016선, 홍콩 항생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으면서 21,262.06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꽤 내려갔습니다. 5.2원 밀리면서 1,08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숨은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미리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다고 느껴지시나요, 교수님? 최근에 와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무척 춥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원래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인데요. 요즘 들어 사계절보다는 점점 두 계절로 바뀌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는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세계은행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로 금세기 세계 평균 온도가 약 섭씨 4도씨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안 지역과 빈곤층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아주 나쁜 결과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온도는 약 0.8%가량 올랐습니다. 0.8%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한 숫자 같지만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얼마 전에 미국을 강타했던 샌디 같은 경우도 이런 온도의 상승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섭씨 4도씨가 올라가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없다. 세계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지중해 지역은 평년 최고 온도보다 약 섭씨 9도씨가량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또 방글라데시와 인도, 베네수엘라 등 연안 국가들은 침수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식량 문제가 발생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륙 곡창 지대에 더 이상 농사가 불가능해지고요. 또 연안 지역에는 물 범람으로 인해서 또 육류와 어류 채집이 불가능해지면서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바로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세계은행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뭘 약속했을까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한다면 세계은행이 무한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사실 석탄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그 석탄량을 줄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세계은행에 좀 지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개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산업을 통한 성장, 아무래도 앞으로는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좀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계속해서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제였죠. 캄보디아에서 2013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에서 또 이런 경제 전망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중에서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은 2060년까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볼 것은 몇 가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중국에 관한 것인데요.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은 8%를 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적어도 5.9%는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네요.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나라들 같습니다. 또 발표된 바로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2011년 72.5%에서 2060년은 52.3%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교 대상인 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노령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 인구력이 굉장히 줄어들면 그만큼 GDP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새누리당에서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정년을 60세까지 예, 보장하자는 60세. 건데요. 뭐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나 기업이 뭐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일하기 좋은 직장에 대해서 약간 보도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좀 세계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들은 어떤 것일까? 또 직접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CEO를 바로 퍼춘즈에서 다시 선정을 했는데요. 예.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예. 저희가 일하기 좋은 직장에서는 한국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분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비즈니스 퍼슨 오브 더 이어라고 나와서요. 첫 번째는 아마존의 CEO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책만 팔았지만 요즘 굉장히 방대한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런 다각화에 대한 또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많이 높이 평가되어서 이렇게 1위로 차지를 하시게 되었고요. 예. 두 번째 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애플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의 리더십만큼은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위를 보겠습니다. 3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요. 컴캐스트라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IPTV라든가 이렇게 TV를 송출을 하는 곳이고요. 통신회사죠. 네, 예. 통신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두 분의 CEO가 계십니다. 바로 브라이언 로버츠랑 스티브 버크. 이 두 분이 3위로 되셨고요. 4위를 보겠습니다. 4위는 이베이의 존 도나호입니다. 이베이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짧게 갈 것이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커머스처럼 굉장히 쉽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베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CEO께서도 리더십을 인정받아 4위로 오르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5위. 한국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대망의 5위군요. 네, 예. 대망의 5위는 바로 삼성의 CEO로 권오현 씨가 책정되셨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권오현 CEO가 네, 아무래도 선정이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게 일렉트로닉스 엠파이어를 구성을 했다라고 여기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칩 메이커로서는 저희 이렇게 전자 제품에 들어간 칩 메이커로서는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인정받고 이런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5위에 오르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1위부터 5위까지 다 IT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대세가 다시 IT라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서치펌 분들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경영학과 분들이 굉장히 취업하기 쉬우셨는데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학과 출신들이 그렇게 주가가 높다고 하네요.
예, 우리 젊은이들 직업을 선택할 때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숨어있는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마감한 뉴욕과 유럽 증시 어떻습니까? 뭐 오늘은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207포인트 상승한 12,79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62포인트 상승한 2,91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27포인트 상승한 1,38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뭐 재정절벽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뭐 기존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132포인트 상승한 5,737포인트였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73포인트 상승한 7,123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지수도 98포인트 상승한 3,439포인트였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지원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의 2%에서 3% 가까운 폭등세를 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네. 1,8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반등세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좀 뭐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뭐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좀 수급 동향을 본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뭐 11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계속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를 반영을 해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뭐 1,900포인트를 넘어서 2,000포인트 좀 근접을 하겠다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8일째 네. 외국인들 매도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네. 조금 지금은 뭐 빠른 속도로 지금 외국의 자금들이 이탈하는 네. 모습인데 사실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네네. 각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네. 좀 국내 증시에 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특별히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그 부동산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현금 자체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인 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좀 어디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이 어디든지 다 긍정적인 뉴스를 보여주는 면은 조금 없고요. 하지만 뭐 그 증시 자금을 제외하고 아니면은 뭐 투자 자금으로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뭐 황미리 연구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서 오히려 좀 쏠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뭐 증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안정화됐을 때 안정화된 시장 쪽에서의 그런 자금 흐름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어제 증시에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반영을 했던 게 어찌 보면 거의 폭등세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네.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네네.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중국으로 조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중국에 대한 그런 뭐 자금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장기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면 역시나 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단적인 예로서 오리온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좀 추천드려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액 자체가 우리나라 매출액을 좀 뛰어넘었다 이런 말들이 들릴 정도로 중국 시장은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거 업계에서 뭐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업 자체가 중국 시장에 가서 우리나라 매출액을 거의 뛰어넘는 수준을 뭐 거의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돌고 있는 만큼,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처로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IT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3분기에 시설 투자를 좀 네. 줄였고요. 네. LG도 이제 뒤따라서 좀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 네네.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기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을 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줄이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뜯어볼 필요는 있다. 뭐 어떤 말씀이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부분하고 비메모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에 덧붙여서 휴대폰 사업 부분이 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뭐 TV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어찌 보면은 뭐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좀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 가격이 보통 이제 메모리 부분을 거의 대표하는 수준을 볼 수가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항상 뭐 하방을 찍고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찌 보면은 산업 구도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은 어느 분이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시는 분은 없거든요. 예. 바로 그냥 휴대폰을 그렇죠. 켜고서 웹서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컴퓨터를 켜게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전할 산업은 어딜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 휴대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휴대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질 뭐 종목이나 이런 업종은 역시나 휴대폰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오늘 장을 전망하면서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에서 버냉키 의장께서 이제 뭐 경제에 관련된 뭐 말을 하겠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뭐 QE4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하고 덧붙여서 이제 뭐 일정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뭐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뭐 어느 순간 또 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뭐 과감한 투자는 조금 성급한 투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은 경직성을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요구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본다 그러면 어제 이제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장 시작하자마자 뭐 갭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모습 자체가 조금 시작하는 모습 자체가 좀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어제 있었던 그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어제 시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어찌 보면 장 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노려볼 만한 구간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김감렬 과장과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날씨도 추운데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효준의 여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너무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마무리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